KFN 라디오 시사 토크쇼 프리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일요 초대석입니다. 6.25 전쟁 당시에 이름조차 당시에는 생소했던 대한민국 전장에 파견돼서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목숨으로 지켜준 해외 참전 용사들이 대단히 많죠. 유엔의 22개의 회원국들이 전투병력과 의료진을 파견해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켰습니다. 이들 참전국 후손들에게 교육으로 보훈하고 평화와 나눔의 정신으로 봉사하는 단체, 재단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전쟁기념재단인데요. 한국전쟁기념재단 사무처장이신 이재봉 박사님 모시고 해외 참전 용사들을 위해서 재단이 펼치고 있는 다양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봅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전쟁기념재단 약간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단체인지 설립 목적과 설립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한국전쟁기념재단은 6.25 전쟁 60주년을 맞이해서 2010년 6월에 한국전쟁에 참전한 22개국 유엔군 참전용사 그 후손들에게 교육으로 보훈하기 위해서 설립된 비영리 민간 공익재단입니다. 네. 이 재단이 설립돼서 뜻있는 분들이 기금을 모아서 설립한 다음에 재단은 현재 현지 장학 사업과 한국 유학생 지원 사업을 14년째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초대 이사장은 백선엽 장군, 이후 김인규 전 KBS 사장,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 재작년 2022년도부터는 전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이신 김인철 이사장이 맡아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시 이름조차 알지 못했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한국전쟁 해외 참전용사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서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고 원조를 받았던 나라에서 보훈하는 나라로 대한민국의 국격과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 출범했으면 이제 14년이 됐는데 한국전쟁기념재단 어떤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재단의 운영은 이사회와 사무처가 있는데 이사회는 11분의 임원님들이 계십니다. 아까 김인철 이사장님, 그리고 서대원 전 헝가리 대사, 언론인이신 전영기 김택환 교수님, 사업가 이정호, 김정순, 황은현 이사, 그리고 예비역 장군 두 분인데 박신규 공군 중장, 그리고 김성진 육군 중장이 계시고, 감사로 함정호 회계사, 김경호 변호사께서 모두 무보수로 봉사해주고 계십니다. 그 외에도 한국외국어대학의 학생들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단은 소관청은 외교부이고 보훈부와도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전쟁기념재단이 이제 유엔 참전용사와 그 후손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하셨는데 6.25 전쟁 당시에 참전국이 아마 16개국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 많으신데 의료진까지 포함하면 22개 나라지 않습니까? 예, 좀 예. 설명을 해 주실까요? 예. 현재는 유엔 참전국은 총 22개국입니다. 그중에 16개국은 전투병을 참가한 나라들인데 1951년 초까지 1200명 규모의 대대급 이상 부대를 파견한 나라가 16개 나라입니다. 네. 미국, 캐나다, 콜롬비아, 호주, 뉴질랜드 등이고, 이때 참전 병력은 1953년을 기준으로 해서 미국이 약 30만 명, 영국이 14,200, 캐나다 약 6,100여 명, 터키가 5,500 이렇게 해서 총 34만 1,000명에 이릅니다. 네. 이외에 스웨덴, 인도, 덴마크, 노르웨이, 이탈리아 이 5개 나라는 병원 또는 병원선 등을 보내서 의료 지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일이 53년도에 유엔군 부상자 치료를 위해서 의료진을 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22번째 참전국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2010년에 이제 출범한 한국전쟁기념재단이 특히 정전협정 60주년이었던 지난 2013년에 아주 관련 행사를 크게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당시에 어떤 사업들을 하셨습니까? 정전 60주년을 맞이한 해가 2013년도, 이때 재단은 그 정전의 의미를 알리고 평화의 소중함을 되살리고자 평화음악회도 개최하고 또 미술대전,
그리고 종군 기자 로버트 카파가 탄생한 100주년 사진전도 열렸고 또 KBS에서 특집 방송 해군 순양 함대들이 참전국을 방문하는 그런 사업들을 펼쳤습니다. 네. 특히 2013년도 7월 26일과 30일에는 도라산역과 부산에서 참전 21개국을 대표하는 음악인 그리고 국내 정상급 연주자가 같이 연합 교향악단을 구성을 해서 각국에서 온 참전용사와 그 가족들, 한국 참전용사 대표들이 참석하는 평화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킨 6.25를 되살렸습니다. 재단이 참전용사 후손들을 위한 장학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계시다고요? 예. 재단이 하는 사업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엔 참전국 중에서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나라들 그 6개국이 있는데 에티오피아, 필리핀, 태국, 투르키예, 콜롬비아, 그리스 이 나라에는 거기 현지에 있는 중고생에게 현지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사업은 이제 한국으로 유학 온 유학생들을 위한 장학 사업입니다. 한국으로 유학 오는 참전용사 후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서울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숙명여대, 순천향대, 부산대 등과 협력해서 이 학생들에겐 등록금과 기숙사비를 면제해주고 또 거기다가 이제 재단에서는 월 50만 원씩 연 600만 원의 생활비를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 대학마다 이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어학과정 1년부터 시작을 해서 학사, 석사, 박사과정까지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들어가는 돈을 좀 보니까 학사과정만 해도 이제 어학과정을 포함해서 수혜 금액이 1인당 대략 한 8천여만 원 정도 되고 석박사까지 이렇게 지원한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은 한 1억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세계의 아주 유수한 장학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 외에도 협약대학인 순천향대학병원에서 매년 건강검진을 해주고 있고 또 보훈부가 주최하는 평화캠프에도 참가하고 또 저희는 뭐 비자 발급, 취업 지원 등 다양한 편의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튀르키예를 방문해서 다양한 행사를 가지셨다고요? 네. 지난 6월 21일인데 이때 이사장님하고 임원 몇 분이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가서 6.25 참전용사분들 생존하신 분들에게는 위로금을 전하고 또 그 후손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전하고 또 그 참전협회 현지의 참전협회에 지원금 등을 전달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날은 이슬람의 휴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참전용사와 장학생 가족들이 한 200여 명이 가득 채웠습니다. 트르키예는 1950년 한국전쟁 발발 당시 유엔 참전국 중에서 가장 먼저 참전 의사를 밝힌 나라고 미국, 영국, 캐나다에 의해서 네 번째로 많은 2만 1,212명의 용사들이 참전을 했습니다. 많네요. 예. 특히 중공군의 개입으로 유엔군이 그때 일방적으로 후퇴하던 1951년 1월 25일 전후에서 지금 용인 근처에 있는 금양장리 전투에서 중공군을 상대로 용감하게 백병전을 벌여서 대승을 거뒀고 이 전투를 계기로 트르키예와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혈맹 관계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고령으로 많은 참전용사들이 돌아가시고 약 400여 명이 생존해 계십니다. 유엔 참전용사들은 많지 않으시겠지만 후손들은 대단히 많으실 텐데 장학금을 받을 대상도 이게 선정하는 게 이게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저희가 지금 현지에 있는 장학생은 주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먼저 현지 참전협회하고 우리나라 주둔하고 있는 대사관에서 선발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장학생 명단을 받아서 저희가 받으면 요 인원들을 갖다가 다시 이제 대사관을 장학금을 보내서 그 현지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오는 국내 유학생은 본인이 아까 말씀드린 그 대학에 입학 지원서를 내고 외국인 특례 전형으로 응시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이제 합격을 합니다. 그러면 참전용사 후손임을 대사관에서 확인을 해주고 이때부터 어학과정부터 해서 5년간의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을 합니다. 지금까지 지급한 장학금 총액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처음에 그 현지 장학금은 처음에는 한 200여 명 되다가 현지는 매년 100명에게 해서 1년에 한 3천여만 원 정도 되고 네네. 한국 유학생은 평균 20여 명에게 연 600만 원씩 해서 총 합하면 한 1억 5천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에는 격리 비용도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쭉 따져보니까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해서 약 한 1,6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총 15억 원 정도의 장학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형편이 넉넉치 않은 국가 참전용사의 후손들에게는 뭐 대단히 큰 힘이 될 것 같은데 장학생 가운데에서 또 기억에 남는 소개하고 싶은 졸업생이 혹시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예, 있습니다. 저희들도 다 알고 있는 흥남 철수작전 그때 책임자였던 고 에드워드 포니 미 해병대 대령의 손자가 벤 포니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이 한국 유학생으로 선발되어 와서 4년간 장학금을 받고 서울대학교를 졸업해서 현재는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자신과 양국의 발전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이 포니 대령은 6.25 전쟁의 기적으로 일컬어지는 그 흥남 철수작전 때 부두에 몰려든 피난민 10만여 명을 배에 태워서 무사히 남으로 보낸 그렇게 해서 생존시킨 그 작전의 책임자였습니다. 네. 아까 이제 설립 목적도 말씀을 해주시면서 다양한 사업을 소개해 주셨는데 한국전쟁기념재단이 앞으로 하시려고 하는 사업 가운데서 꼭 소개하고 싶은 사업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실까요? 이거 좀 대부분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6.25 전쟁 시에 대만 국적의 화교가 직접 전투에 참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 50여 분이 전사하거나 실종된 그런 기록들이 있는데 6.25가 발발하자 북한에 거주했던 화교들이 한중 방공 청년단을 결성해서 게릴라전을 수행했고 그때 부단장이었던 강혜림 부단장은 관악산 전투에서 전사해서 화랑무궁 훈장을 주서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공군이 개입한 이후에는 이 화교 청년들이 그 1사단의 정보처 수색대대에서 수색대대원으로 활동도 했고 또 51년도 3월 14일에 서울 수복작전 시에는 서울시에 직접 들어와서 전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51년도 3월에는 화교로 구성된 육군 방첩단 소속의 SC 서울 차이니즈 지대가 창설돼서 강화도 교동도에 본부를 두고 한 200여 명이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대는 53년 7월에 부대가 해산됐는데 종전 후에는 이들이 이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참전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고 그래서 이들의 소망이 참전 용사로 인정받고 추모부위를 설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아, 이게 대만 국적이어서 예, 그렇군요. 대만 우리나라에 국적이죠. 살고 있는 화교지만 국적이 대만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외국인으로 예. 취급이 됐군요. 예. 그래서 이 지금 대만 대표부하고 저희가 같이 협력해서 우리 마찬가지 이 참전 용사들의 후손들을 발굴해서 유엔 참전국은 아니지만 상징적으로 지금 장학금 지원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인데요. 네, 네. 이렇게 이제 다양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장학 사업을 펼치시려면 많은 분들이 마음을 모아야 할 텐데 함께 하신 분들 많으십니까? 자꾸 이제 6.25가 잊혀진 전쟁이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그래도 적게는 매달 5,000원서부터 후원을 해주시고 또 어떤 분은 설립 때부터 아주 큰 힘이 매년 한 2천여만 원씩 후원해 주시는 상훈유통의 이현옥 회장님 같은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한 분 한 분 소중한 기부금으로 이 사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기부자 중에서 이제 소개드리고 싶은 분이 있는데 제주도에 사는 강성진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1950년 1월에 전쟁동의로 태어나면서 70년을 어렵게 살아왔는데 그렇지만 이분은 이렇게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당신이 살아온 것이 다 6.25 참전했던 유엔 참전용사분들이라는 그런 고마움을 갖고 마음을 갖고 아마 살아오셨나 봅니다. 그래서 6.25 70주년을 맞이해서 이분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워준 그 유엔 참전용사 중에 살아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다고 부인이 아마 사망을 해서 그 사망보상금이 나온 위에 있고 본인이 가진 돈을 합쳐서 1억 원을 갖고 오셨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 돈을 어떻게든지 살아계신 분들한테 조금씩이라도 나눠드렸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현지 대사관들과 같이 해서 찾아내서 에티오피아 생존용사 118명, 태국 144명, 또 필리핀 참전용사분들을 찾아서 이렇게 나눠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유엔 참전용사와 그 후손들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펴고 계신데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 사업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실까요? 예,
참전용사분들 중에 생존자도 대부분 이제 90세가 넘으셨고 그렇죠. 그 후손들도 학령기 학생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직계 후손뿐 아니라 우리가 이 받았던 나라에서 교육으로 보훈한다는 그 정신을 되살려서 참전국 정부에서 추천하는 그 우수한 인재를 대상으로 이 장학 사업을 계속해서 글로벌 인재 양성을 통해 세계 평화와 발전에 이바지하는 사업으로 확장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재단은 정관을 변경했고 각국 대사관에도 추천을 요청을 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특히 이제 유엔 참전국들과의 어떤 교류와 협력이 조금 더 강조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한 유엔사 국방장관 회의도 있었고 이제 독일도 새롭게 유엔사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안보에서 유엔사의 역할 어떻게 평가하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제 독일이 갑자기 이제 22개국 이제 회원국으로 마지막에 들어오면서 독일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신데 독일은 1954년부터 59년까지 처음에는 유엔군 치료를 위해서 80여 명의 의료지원단이 파견이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부산에 주둔을 했는데 이후에는 서독 적십자병원을 개설을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 24만 명을 치료하고 또 6천여 명의 출산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기여가 인정이 돼서 2018년도에 22번째 유엔 참전국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 8월 2일에는 유엔군 사령부의 18번째 회원국으로 가입이 됐습니다. 이 독일에 이제 같이 회원국이 된 것이 저는 외교와 안보는 매우 중요하고 서로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독일과 한국은 자유민주주의라는 공통의 안보 목표와 가치를 가진 나라로서 양국 간 군사 협력은 지역 안보, 국제사회의 그 안정에 기여하고 다자간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아마 기반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 우리 재단과 독일과의 인연에 대해서 잠깐 소개드리었으면 합니다. 재단의 이사이자 후원자이신 김정순 이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젊은 시절에 서독 파견 간호사로 일하셨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오래 일했는데 귀국 후에는 부산에서 조선 사업을 쭉 하시면서 또 부산 지역 여성 경제연합회 회장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재단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또 이분은 주한 독일 명예영사직도 맡아서 민간 외교관 역할을 쭉 해오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독일이 유엔 참전국으로 인정받으니까 우리 이사장님과 같이 앞장서서 국립부산대학교를 방문해서 아까 이 학생들 지원하는 협약을 맺어서 독일 학생들에게 대한 학비와 기숙사비 등을 지원받기로 했고 이제 올해 첫 입학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한국전쟁 기념재단이 펼치고 있는 유엔 참전용사 후손들을 위한 다양한 장학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KFN 라디오 시사 토크쇼 프리즘 일요 초대석 함께 하고 계십니다.